노인네가 쓸 돈이 어딨다고! 그래, 이 돈이 너네들 목줄을 죄는 덫이 될 거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번듯하게 살라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30억 건물을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진한 어미의 마음 뒤에 얼마나 끔찍한 이기심과 탐욕이 숨어 있었는지 그때의 저는 짐작이나 했을까요? 결국 병원비 20만 원조차 아깝다며 제 얼굴에 5만 원을 던지던 그들에게 제가 되돌려준 50억짜리 지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지금 이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또는 행복하세요 같은 따뜻한 인사를 댓글로 한마디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예쁜 마음씨는 결국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겨운 인사 나누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다락방 열차에 오붓하게 머물다 가셔요. 서울의 가장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의 가파른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야만 닿을 수 있는 작은 옥탑방. 그곳의 공기는 바깥과 다를 바 없이 차가웠습니다. 70을 넘긴 영수는 얇고 색이 바랜 솜니부를 어깨까지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의 칼바람이 그녀의 앙상한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보일러를 틀지 않은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는 스위치에 손을 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평생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돼지국밥을 토렴하며 모은 피 같은 돈 30억 원. 그녀는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외아들 성민이 번듯한 사업가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그 커다란 상가 건물을 단 1원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의 명의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비좁은 옥탑방과 관절염으로 망가진 몸뚱이 뿐이었습니다. 어제 통장에 찍힌 숫자는 영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입금 5만 원. 이성민. 아들이, 아니 정확히는 아들의 비서가 매달 기계적으로 보내오는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30억 원의 건물을 통째로 삼킨 아들 내외에게 늙고 병든 어머니의 한 달 목숨값은 고작 5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관절염 약값을 내고 남은 돈은 꼬깃꼬깃한 5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영수는 거칠고 갈라진 손으로 그 5천 원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서글픔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나? 지독한 외로움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견디지 못한 영수는 낡은 털외투를 껴입고 무작정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장통 구석이라도 걸으면 몸에 열이 나지 않을까 하는 체념 섞인 발걸음이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고개를 푹 숙이고 걷던 그녀의 시선 끝에 허름한 골목길 모퉁이에서 깜빡이는 붉은 네온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점.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그 촌스러운 간판이 오늘따라 마치 구원의 불빛처럼 그녀를 잡아 끌었습니다. 영수는 주머니 속에서 마지막 남은 5천 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것마저 쓰면 내일 당장 마실 우유 한 팩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는 복권방의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천 원어치. 자동으로 주소. 떨리는 목소리로 받아든 종이 한 장. 그것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그녀가 붙잡은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며칠 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안테나가 고장 나 화면에 줄이 가는 낡은 브라운관 TV 앞에 앉은 영수는 무심코 복권 방송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노란 공들이 굴러떨어질 때마다 그녀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볼펜으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7, 14, 22. 첫 번째 줄의 숫자들이 하나씩 동그라미를 그리며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개, 4개. 설마 하는 마음이 공포에 가까운 긴장감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 숫자 41. 6개의 숫자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영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캑캑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등 당첨. 누적 당첨금 50억 원. 평생 국밥을 수백만 그릇을 팔아도 만져보지 못할 비현실적인 숫자가 좁은 옥탑방 벽면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짐승의 울음 같은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50억이라는 돈이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지 이때의 영수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로또 용지를 속옷 안쪽에 핀으로 찌를 듯 꿰매어 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영수는 다음 날 아침 지독한 몸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긴장감과 추위가 겹친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불덩이처럼 끓어오르는 와중에도 영순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50억?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매몰차게 버린 아들 성민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해온 어미의 본능이었을까요? 영수는 이 엄청난 행운을 온전히 내 것이라 믿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식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당첨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성민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매끄러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현관문 앞에 선 영수는 주눅이 든 채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윽고 육중한 문이 열리며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와 진주 목걸이로 치장한 며느리 지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외출 준비를 마친 듯 완벽하게 세팅된 지희의 얼굴은 시어머니의 낡은 행색을 보자마자 벌레를 씹은 듯 일그러졌습니다. 아우, 어머니.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 지금 중요한 모임 나가야 되는데. 지희는 영순을 집 안으로 들이기는커녕 문간에 선 채로 짜증 섞인 목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영수는 콜록거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지희야,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병원비하게 20만 원만 먼저 줄 수 있겠니? 다음 달 용돈에서 빼고. 영순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지희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에 5만 원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벌써 다 쓰셨어요? 노인네가 옥탑방에서 돈 쓸 데가 뭐가 있다고 20만 원을 달래요? 저희 그이 요즘 사업 힘들어서 저도 숨통 막혀 죽겠구만. 지희의 말은 비수가 되어 영순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30억짜리 건물을 통째로 넘겨받고 달에 수천만 원을 쓰며 사는 며느리가 병원비 20만 원이 아깝다며 독서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나오던 성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핏기 없는 얼굴을 보고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늦었어. 빨리 나와. 성민은 어머니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완벽한 무관심. 영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희는 한숨을 푹 쉬더니 고급 가죽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휙 꺼내어 영순의 얼굴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던졌습니다.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 지폐. 이거 가지고 동네 병원이나 가보시든가요. 앞으로 연락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지 마세요. 냄새 배잖아요.
쾅! 무자비하게 닫힌 철문 앞에서 영수는 한참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나뒹구는 5만 원 지폐. 영수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아니, 줍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망울에 맺혀있던 눈물은 이미 차갑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슬픔과 비참함이 지나간 자리에는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예리한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다. 어미의 피와 땀을 다 빨아먹고 이제 빈 껍데기만 남으니 쓰레기통에 처박겠다는 거지.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고 비굴했던 눈동자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녀의 가슴팍 안쪽, 속옷에 꿰매어둔 로또 용지가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지막 남은 맹목적인 사랑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돈을 짓밟고 뒤돌아섰습니다. 이제 자비 없는 반격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시장 구제 옷가게에서 산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어제의 힘없고 초라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협 본점 VVIP실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가 세금 33%를 제외하고 정확히 34억 원이 찍힌 통장을 받아든 순간 영수는 묘한 허무함과 동시에 거대한 권력을 손에 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가방 안에 묵직한 통장을 넣은 그녀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과거 자신이 상가, 건물을 매입할 때 법률 자문을 도와주었던 최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아니, 영순 할머니, 이게 무슨, 꼴이 왜 이러십니까?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최 변호사는 영순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과거 번듯한 건물주였던 그녀의 비참한 몰골에 충격을 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최 변호사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내 이 돈, 그 짐승만도 못한 놈들 손에 1원 한 푼 안 들어가게 완벽하게 묶어버리고 싶소. 통장을 펼쳐 잔액란에 찍힌 34억 원을 확인한 최 변호사는 자리에서 펄쩍 뛸 듯 놀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아? 할머니, 이게 다 무슨 돈입니까? 영수는 덤덤한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5만 원짜리를 얼굴에 맞은 일,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던 아들의 뒷모습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 변호사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짓을 한답니까? 할머니, 걱정 마십시오. 이 돈 절대 그놈들이 손도 못 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당첨금 34억 원 전액을 영순이 사망하더라도 자식들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공익재단에 전면 기부하는 형태의 생전 신탁 리빙 트러스트로 묶는 절차를 브리핑했습니다. 영순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생활비 계좌만 따로 분리해두고 원금은 완벽한 요새 안에 가둬버리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혹시 성민이 놈한테 30억 건물 넘겨주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효도 각서 받으셨습니까? 최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영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 그거. 그때 변호사님이 하도 신신당부해서 도장은 받아뒀는데 설마 그걸로 뺏긴 내 건물도 되찾을 수 있소? 최 변호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요. 부담부증여 조건 위반입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렸으니 증여 해제 소송을 통해 건물까지 전부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놈들
아주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드리죠. 최 변호사의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성민과 지희가 살고 있는 화려한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성냥갑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영수는 신탁계약서와 증여 해제 소송 위임장에 거침없이 지장을 찍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붉은 인주가 마치 그녀가 치러야 할 핏빛 복수의 서막처럼 선명했습니다. 성민아, 지희야. 너희들이 내게 던진 5만 원이 어떤 눈보라가 되어 너희들의 목을 조를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영수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태어나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위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입가에 번진 서늘하고도 단단한 미소는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무너져 내릴 아들의 모래성을 향한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순이 복수의 칼날을 벼르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성민의 겉보기에만 화려했던 세상은 밑바닥부터 처참하게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열을 쥐어짜 얻은 30억 상가 건물을 담보로 무리하게 진행했던 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공사의 연쇄부도로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사장님, 당장 내일까지 40억 어음을 막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됩니다. 사기죄로 구속되실 수도 있어요. 비서의 다급한 절규가 사무실을 울렸지만 성민의 귀에는 이명처럼 웅웅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통을 붙잡고 평소 형님 동생하던 업계 대표들과 은행 지점장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김 대표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자 3할, 아니 5할을 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들던 사람들은 귀신같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당장 40억. 그 돈이 없으면 고급 아파트는 물론이고 외제차, 명품, 그리고 그의 알량한 자존심까지 모두 압류당하고 차가운 감방 바닥에 나앉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넥타이는 뱀처럼 그의 목을 조여왔고 핏발선 눈동자에는 극도의 공포만이 번들거렸습니다. 퇴근 후 사색이 되어 집에 돌아온 성민에게 지인은 구원의 동아줄은커녕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가 그 사업 위험하다고 했지. 당장 어떡할 거야. 나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볼 거야? 정돈 나올 데 없으면 당신 어머니 옥탑방 보증금 500만 원이라도 빼와. 당장 이번 달 관리비도 없다고. 지희의 날카로운 비수에 성민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 보증금. 500만 원이면 일단 당장 쫓아오는 사채업자들 이자라도 틀어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얄팍한 계산이 섰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도둑처럼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옥탑방 문을 거칠게 따고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마침 최 변호사와의 일로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성민은 짐승처럼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속옷이 들어있는 서랍장을 모조리 엎어버리고 얇은 요와 장판 밑까지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돈, 통장이 어딨는 거야, 이 노인네가. 눈이 뒤집힌 아들의 모습은 폐륜을 넘어선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옷장을 거칠게 끄집어내던 성민의 발끝에 옷장 밑 틈새에 떨어져 있던 구겨진 종이 쪼가리 하나가 툭 채였습니다. 무심코 종이를 집어든 성민은 순간 자신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농협은행 본점 VVIP 창구거래 명세표, 잔액 34억 원 예금주 김영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34억? 성민은 두 눈을 벅벅 비비고 다시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0을 세고 또 세어도 분명한 34억이었습니다. 게다가 거래 날짜는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34억. 설마 노인네가 나 몰래 숨겨둔 비자금이 있었던 거야. 성민의 핏기 없던 얼굴에 기괴한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도의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끈적하고 시커먼 탐욕이 가득 채웠습니다. 40억이 필요한 그에게 34억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찾았어. 우리 살았어. 어머니가 노인네가 30억이 넘는 돈을 숨겨놓고 있었다고. 좁은 옥탑방 안에 성민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미의 등을 처먹고도 모자라 이제는 그 피와 살까지 완벽하게 뜯어먹으려는 악마의 포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적막하던 옥탑방 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뜻밖의 불청객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벌레 보듯 영순을 내쫓았던 아들 성민과 며느리 지희였습니다. 성민의 양손에는 백화점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최고급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날씨가 너무 춥죠? 성민은 눈을 반달 모양으로 접고 입꼬리를 한껏 끌어올리며 과장된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희 역시 콧소리를 내며 영순의 팔짱을 억지로 끼려들었습니다. 며칠 전 5만 원짜리 지폐를 영순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코를 막았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태도 변화였습니다. 영순은 그들의 가증스러운 맹수 같은 미소 뒤에 숨겨진 시커먼 목적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방 안으로 그들을 들였습니다. 방바닥에 마주 앉자마자 성민은 본격적인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눈가를 적시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예민해져서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희도 질세라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이 좁고 추운 데서 어머님 혼자 고생하시게 둔 게 천추의 한이에요. 당장 짐 싸세요. 저희 집 가셔서 따뜻하게 모실게요. 영수는 차갑게 식은 방바닥만큼이나 서늘한 눈빛으로 그들의 삼류 연기를 감상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돈 냄새를 맡자마자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역겨울 지경이었습니다. 영수는 대답 대신 탁자 위에 놓인 식은 물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영순의 무반응에 참다 못한 성민의 인내심이 결국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식적인 미소가 서서히 걷히고 그의 눈빛에 숨겨져 있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성민은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어젯밤 영순의 옷장을 뒤져 찾아낸 34억 원짜리 농협거래 명세표였습니다. 어머니, 이 돈 대체 뭡니까? 설마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나 몰래 뒤로 빼돌려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꼬박꼬박 모아두신 겁니까? 성민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고 핏대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 지금 당장 40억 없으면 구속됩니다. 자식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부모라는 사람이 30억이 넘는 돈을 깔고 앉아서 모른 척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옆에 있던 지희도 본색을 드러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노인네가 그 큰 돈을 관에라도 싸들고 가실 거예요? 당장 우리 그이 살려놓고 보셔야죠. 얼른 도장이랑 통장 내놓으세요. 그들은 마치 영순이 자신의 돈을 훔쳐가기라도 한 것처럼 당당하고 폭력적으로 요구했습니다. 34억이라는 숫자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괴물들이었습니다.
영수는 탁자 위에 놓인 영수증을 힐끗 쳐다보고는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성민과 지희를 번갈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낮지만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돈이다. 너희들에게 줄 돈은 단 1원도 없다. 그 순간 성민의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뭐요? 1원도 없어. 쾅? 성민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눈앞에 있던 낡은 탁자를 발로 걷어차 뒤엎어버렸습니다. 물그릇이 바닥에 나뒹굴고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성민은 주먹을 꽉 쥐고 영순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향해 주먹을 치켜드는 완벽한 패륜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앞에서 폭주하는 괴물들을 보며 이 반격의 시나리오가 자신의 예상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묘한 희열마저 느꼈습니다. 방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성민이 씩씩거리며 위협하는 사이 지인은 영순을 제지하기는커녕 하이에나처럼 방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은 영순이 외출할 때 메고 다니던 낡은 천가방을 강제로 낚아채어 지퍼를 열고 내용물을 방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낡은 손수건, 동전 몇 개, 그리고 관절염 약봉지들이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어딨어? 통장이랑 도장 어딨냐고. 지인은 바닥을 박박 긁으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기들이 34억이라는 피냄새를 맡고 이성을 잃고 날뛰는 꼴이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가방을 찢어발기는 며느리와 자신을 때릴 듯이 노려보는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며칠 전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느꼈던 찢어질 듯한 슬픔은 이미 증발하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이 벌레만도 못한 자식들의 숨통을 정확히 끊어놓겠다는 얼음 같은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찾아봐라. 거기 통장이 있나? 영수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성민이 너 신도시 상가 투자했다가 시공사 부도 나서 당장 내일 40억 원 못 막으면 사기죄로 구속된다지? 아주 동네방네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바닥을 뒤지던 지희의 손이 멈췄고 씩씩대던 성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해? 성민은 유령이라도 본 듯 더듬거렸습니다.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왔던 자신의 파산 위기를 옥탑방에 갇혀 폐지나 줍는 줄 알았던 어머니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성민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기세가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성민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가 평생 가마솥 앞에서 피땀 흘려 모은 30억 건물. 내 놈 번듯하게 살라고 내어줬더니 그걸 통째로 날려먹고도 모자라 이제는 내 남은 뼈골까지 빼먹으려 들어. 영순의 호통이 좁은 옥탑방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병원비 2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맬 때 내 얼굴에 5만 원짜리 던지며 쓰레기 취급하던 년놈들이 이제 와서 가족? 부모? 입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짐승도 자기 배 아파 낳은 새끼는 안 잡아먹는데 너희는 어미를 산 채로 씹어먹으려 드는 악귀들이다. 궁지에 몰린 쥐는 발악을 하거나 납작 엎드리는 법입니다. 성민과 지인은 자신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것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곧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았었나 봐요. 성민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남은 평생 어머니 발등에 입 맞추면서
개처럼 모시겠습니다. 제발 감옥만은 안 가게 해주세요. 지희 역시 바닥에 엎드려 가짜 눈물을 쥐어짜며 영순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망하면 어머님 손주들도 다 길바닥에 나앉아요.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통장 좀 주세요. 하지만 영순의 심장은 이미 돌덩이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자식의 가짜 눈물 따위에 흔들릴 어미는 며칠 전 그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이미 죽어 없어졌습니다. 영수는 지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 평생 모은 돈 쓰레기통에 버릴 순 없지. 영순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민의 눈에 일순간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영순이 품속에서 꺼내든 2개의 두툼한 서류 봉투 앞에서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영순은 첫 번째 서류 봉투에서 문서를 꺼내 성민의 얼굴 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똑똑히 읽어봐라. 내 놈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찾는 내 돈 34억이 어디로 갔는지.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생전 공익 신탁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탁자 김영수는 자산 34억 원 전액을 재단에 신탁하며 위탁자 사망 시 남은 재산 전액은 사회복지재단에 귀속된다. 성민이 더듬거리며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그의 얼굴은 시체가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럼 이 돈 어머니 맘대로 못 빼는 겁니까? 성민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영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 돈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놈들 손엔 1원 한 장 안 들어간다. 내 생활비 말고는 완벽하게 묶여 있거든. 40억을 메꿀 동아줄이 끊어져서 어쩌노? 내일 당장 쇠고랑 차게 생겼네. 영순의 잔인할 정도로 평온한 조롱에 성민과 지희는 숨을 헐떡이며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구명조정이 눈앞에서 불타 없어지는 것을 목격한 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번째 서류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 내 놈들에게 줄 진짜 선물이 여기 있거든. 영수는 두꺼운 서류 다발을 성민의 가슴팍을 향해 휙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을 날아 성민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문서의 제목, 부담부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조장. 성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건물 소유권 말소라뇨? 영순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놈이 5년 전에 건물명에 넘겨받으면서 내 앞에서 썼던 효도 각서 기억하느냐? 죽을 때까지 내 부양 책임지겠다던 그 각서 말이다. 그게 법적으로는 부담부증여 조건이란다. 영수는 지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년이 내 얼굴에 5만 원 던지며 내쫓았던 그날의 아파트 CCTV, 그리고 그동안 한 달에 5만 원씩 띡띡 보내온 통장 내역. 최 변호사가 아주 완벽한 부양 의무 위반 증거라더구나. 건물을 뺏어가시겠다고요. 안 돼. 그 건물이 내 마지막 담보물인데. 성민은 입에 거품을 물듯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건물을 회수당하면 그는 파산을 넘어 수백억의 빚을 떠안고 완전히 인생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지희는 모든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성민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 미친 인간아, 내가 저 늙은이한테 잘하자고 했지. 내가 똑바로 못해서 다 망했잖아. 성민도 질세라 지희의 머리채를 틀어쥐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얼굴에 5만 원 던져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 미친년아. 어제까지만 해도 인꼬부부 행세를 하던 두 악마는 지옥불에 떨어지자 서로를 물어뜯는 야차로 변해버렸습니다. 영수는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을 듯 싸우는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년 놈들이 내 얼굴에 던졌던 그 5만 원의 대가 치고는 꽤 비쌀 거다. 지옥에서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보거라. 저 멀리서 성민을 체포하기 위해 빚쟁이들이 신고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미친 듯이 뒹구는 그들을 뒤로 한 채 낡은 옥탑방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굽어있던 그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꼿꼿했고 겨울바람은 더 이상 시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성민의 회사는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살고 나온 성민 앞에는 수십억의 빚더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와 외제차, 명품 가방은 모두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평생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던 성민과 지희가 쫓기듯 숨어든 곳은 다름 아닌 영숙이 살던 춥고 냄새나는 옥탑방이었습니다. 보일러 기름값조차 없어 냉골인 방바닥에서 두 사람은 매일 밤 소주병을 굴리며 서로의 탓을 하고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자신들이 짐스러워하며 버렸던 어머니의 비참했던 삶을 이제는 그들이 고스란히 돌려받아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영순의 삶은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최 변호사의 철두철미한 준비 덕분에 증여 해제 소송에서 완승을 거둔 영수는 30억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밀렸던 월세 수익까지 모조리 회수하고 나니 그녀는 더 이상 옥탑방에서 폐지를 주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넓고 볕이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한 영수는 깔끔하고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밖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자신이 신탁한 34억 원의 이자 수익으로 후원하고 있는 지역 보육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오셨다. 영순이 보육원 마당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참새의 떼처럼 몰려나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영수는 거칠었던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가짜 눈물과 탐욕으로 얼룩진 자식의 미소와는 차원이 다른 진실되고 순수한 온기였습니다. 영순과 동행한 최 변호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아주 보기 좋으십니다. 돈이 제 주인을 제대로 만났네요. 영수는 아이들을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피와 땀을 쥐었자 오직 한 놈팽이 아들만을 위해 살았던 과거의 삶은 이제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고 대가 없는 사랑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이 영순에게는 50억 로또보다 더 값진 기적이었습니다. 보육원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거실 한쪽 벽면에 걸린 작은 액자 앞에 섰습니다. 그 액자 안에는 빳빳한 수표도 멋진 풍경화도 아닌 며느리 지희가 자신의 얼굴에 집어던졌던 구겨진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순에게 지독했던 과거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탐욕스러운 괴물들을 처단한 승리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영순은 액자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5만 원으로 시작된 절망은 50억의 기적을 불렀고 비로소 영수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진짜 이름과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